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타로의 기본이 되는 유니버설 타로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쉽게 그러면서도 새롭게 무언가 더 발전된 의미로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금 1편, 2편 지금 세 번째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1편, 2편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1편, 2편에서는 타로의 어떤 기본 의미라든가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점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왜 타로 카드가 유용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타로 카드가 모두 78장, 그 중에서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 아르카나라는 뜻은 비밀스러운 것들이라는 뜻이고 타로 카드를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는 말 그대로 중요한 아르카나, 원리가 되는, 원칙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아르카나 22장을 먼저 공부를 할 건데, 이 22장 중에서 첫 번째 카드가 0번이에요. 0번. 1번이 아니라 0번이에요. 0번의 카드의 이름이 이거예요. 더 풀. 바보같이 보이나요? 너무 평화로워서, 왜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 그 말은 너 바보 같다.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탁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카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드 타로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책을 지금 참고로 해서 그 타로 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 카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기초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또 내가 공부하면서 익히면서 나의 또 생활과 삶 속에서 얻어진 지혜를 그 속에 또 플러스 알파를 시키시면 되겠죠. 기초 지식이 없이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기초 지식을 쌓으실 수 있도록, 기본을 조금 만져보실 수 있도록 제가 책 두 가지를 보면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타로 카드 한 권으로 끝내기, 이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타로 상징 완전 정복, 이 책이거든요. 이 두 권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고, 저는 이 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타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좀 가장 쉽게 접근하면서도 타로의 개념을 이렇게 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타로 카드 한 권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이 더 풀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얀 태양이 밝게 빛나는 맑은 하늘 아래에 높은 벼랑 위에 한 젊은이가 왼손에 흰 장미를, 오른쪽 어깨엔 작은 배낭을 메고 있다. 보이시나요? 흰 장미가 보이고 왼쪽에는 노란 배낭을 메고 있다. 작은 배낭, 노란 배낭이 아니라 작은 배낭을 메고 있다. 그를 따르고 있는 또 흰 강아지도 있어요. 보이시죠? 그 강아지는 그의 순수한 무의식을, 또 머리 위에 빛나는 하얀 태양은 우주로부터의 축복과 은총을 나타낸다. 그가 입고 있는 하얀 옷과 흰 장미는 그의 순수함과 축복을 나타내며, 월계수 모양의 모자는 성공을, 그리고 붉은 깃발은 다른 세계로 여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상징한다. 그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같이 순수하다. 천국의 행복한 상태 그대로이다. 여기서의 천국은 모든 것을 이루어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머리와 옷이 바람에 날리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거는 이 카드를 구성하고 있는 4원소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4원소가 불, 물, 흙, 바람입니다. 네, 바람이죠. 공기, 공기 원소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눈을 지그시 감고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양팔을 벌리고 있는 그의 포즈에서 그가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의 뒤쪽에 보이는 눈 덮인 산들 보이시나요? 거기 눈 덮인 산들. 눈 덮인 산들은 그가 아직 다다르지 않은, 그렇지만 곧 다다르게 될 정신적인 세계를 나타내는데 하필 눈이 덮였네요. 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이 카드에서 주인공은 인생에서 새로운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초보자이다. 그렇죠. 초보자. 비록 높은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그의 표정에는 높은 벼랑 끝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될 만큼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그는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마음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소유자임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 눈 덮인 산이 멀고도 험한 길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고정관념과 사회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고든 의지와 믿음으로 신의 은총과 가이드의 인도를 받으며 멀고도 긴 여정을 성공리에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 카드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하얀 태양은 왜 이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냈을까? 이 하얀 태양은 무한한 축복, 근원적인 힘, 그 힘이 밝게 빛나고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충만하겠죠. 그리고 눈 덮인 산은 그대로부터 어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적인 어떤 가치를 나타낼 때 눈 덮인 산의 비유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눈 덮인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고 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고, 그래서 아직 가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척 무언가 그 눈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굉장히 신비롭게도 느껴지고, 또 이 눈이라는 건 물이잖아요. 물은 어떤 근본적인, 또 모든 생명들이 잉태되어지는 그런 근원의 생명체를 안고 있고 담보하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신비로운 눈의 형태로 변형돼서 덮고 있어.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근원을 나타낼 때 이 눈 덮인 산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산이라는 것은 올라야 하잖아요. 일정 정도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절벽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절벽일지 아닐지는 더 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절벽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절벽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이 절벽을 넘어서면 뭔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혹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할지 아닐지 그것조차도 몰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얀 강아지 어떤 느낌이세요? 강아지 자체가 일단 주인을 참 잘 따라. 그런데 하얘, 순수해, 아주 충성스러워.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윗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이겠죠? 그리고 붉은색 깃털, 바람, 자유로움, 다른 세계로 여행할 수 있는 어떤 열정. 그러면서도 깃털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깃털을 꼽을 때는 그 추장들이 꼽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월계수 모양의 모자, 이거 월계수 모양의 모자. 근데 월계수 모양이야. 월계수는 어떨 때 월계수를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죠?
그쵸, 뭔가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런 아직은 성공했다는 그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 또 어떤 예견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흰 장미는 순수함, 신성함, 그리고 또 무언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다는 느낌, 또 하나는 욕망과 열정으로부터 자유롭다. 붉은 장미는 욕망과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본다면 흰 장미는 욕망과 열정에서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배낭, 큰 배낭이 아니라 작은 배낭, 필요한 몇몇까지만, 애니멀 뭐라 그러죠? 그거 조금 이렇게 그 축소된 어떤 가벼운 생활, 이런 부분들, 애니멀리즘 같은 그 조금 가벼운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어요. 또 여기는 또 노란색 신발이 보이네요. 노란색 신발. 군화가 아니야. 검정색 무거운 군화가 아니라 노란색 신발이야. 뭔가 가볍다, 경쾌하다, 무겁지 않다, 순수하다. 요런 어떤 느낌들이 같이 다 그런 상징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봤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굉장히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어쩌면 순수한 열정 때문에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카드를 봤을 때 일단 가보기로 한 곳,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경우가,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해야 될 것이 되게 많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장고 끝에 일을 망친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굉장히 악수를 두게 된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이야기에 정반대되는 이미지의 카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깨끗한 그 사람, 지금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야 라는 그 깨끗함이 오히려 대자연의 힘을 깨끗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순수한 열정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 좀 다르겠죠.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바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이라고 하면, 이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뭔가 실수할 수 있고 어설프고 마음에 안 들고 순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상징체계에 대해서 유난히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은, 그 상징체계가 여러분들 문제가 딱 만나졌을 때 어떤 상징체계가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징체계 잘 기억하시고,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보면서, 그래서 스토리를 읽어드린 것은 그 상징체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경쾌한 노란 장화를 신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서 무한한 에너지를 받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한 발을 내딛고 있어. 네, 이 안에서 깃털이 먼저 보이느냐, 아니면은 배낭이 먼저 보이느냐, 신발이 먼저 보이느냐, 태양이 먼저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리딩의 키워드를 초점을 자꾸 풀어 나갈 것인가가 정해진, 이렇게 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리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그 두 번째 책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0은 목표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0이라는 숫자는 목표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평온할 때 외적인 것이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평온과 자유는 커다란 개방감을 선물한다. 개방감, 해방감이 아니라 개방감, 확 열어놓는다는 거죠. 모든 가능성이 확 열리는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평온할 때. 개인과 전체는 연관성과 동시성을 지닌다.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지만 누군가는 이미 주어진 가능성마저 포기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또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모든 것이 적당하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살펴보는 것 안에서 너무 그 틀에 갇히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개방감이라는 이 선물은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노란색 장화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바보는 걸음마다 자신감에 차서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노란색 장화에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은 생각과 느낌 없이 오직 발만 보며 걷고 있다. 혹시 놓치는 것이 있는지 경솔한 것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돼 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노란색 장화라는 의미가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는지가 요거는 리딩 현장에서 일어나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리딩 현장에 가면은 그 질문과 질문자와 에너지가 교류가 되면서 그 현장에서 노란색 장화가 경쾌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경솔하게 느껴지는지 그건 현장에서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여기는 그 검은 지팡이에 묶여있는 보따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다. 검은 지팡이는 잘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그래서 과제를 이야기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붙잡아라. 각각 지금 여기서는 이 가벼운 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짐이 그냥 혼자서 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등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결해야 될 그 숙제가 이 보따리 안에 있어 라는 표현도 같이 하고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푸르고 흰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그 골짜기 혹은 절벽에 대해서 이 이 바보는 한 발짝을 더 내디뎠을 때 재앙의 끝으로 갈지 다른 바위에 발을 디디게 될지 알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절벽 끝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이제 저의 또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뭐더라? 임파서블이었던가?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언가 굉장히 그 고대를 배경으로 해서 신비한 어떤 보물을 찾으러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바보로 표현될 수 있는 주인공에게 이 바보의 스승이 어느 곳에 가면 그 이쪽 산과 저쪽 산을
그 보물이 들어있는 동굴로 인도할 산이 보이는데 그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커다란 다리가 놓여져 있다. 네가 이 산의 끝까지 올라가서 맨 정상 끝 절벽에 섰을 때 그 절벽과 보물이 있는 동굴을 이어주는 그 공간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 그 다리를 건너가면 그 동굴로 보물이 있는 동굴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거라 해서 이 친구는 막 왔죠. 가서 스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 절벽 끝까지 딱 올라갔어. 그래서 내디디려고 이 바보처럼 한 발을 내디디려고 탁 봤는데 이거 웬걸? 구름이 저기 끼쳐 가득 그 운무라고 하죠. 그냥 완전히 그냥 구름이 꽉 차 있고 다리는 없어요. 저 끝에 그 희미하게 그 구름을 지나서 저 멀리 건너편에 동굴은 보여. 동굴은 보이는데 다리는 안 보여. 여긴 절벽이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많이 하다가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주인공은 결국 그곳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동굴에? 네, 그렇죠. 갔어요. 갔으니까 주인공이죠. 안 보여. 다리가 절대 안 보여. 완전 안 보이는 그 절벽 끝이야. 여기서 만약에 이 주인공이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게 된다. 그러면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 스승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는 저 동굴을 갈 거야.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고 나 자신을 믿고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주신 스승을 믿고 뭐 이런 옆에서 봤을 때는 쟤 바보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어떤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발을 탁 내딛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그 운무가 싹 거치면서 그냥 다리가 쫙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멋지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지금까지 내가 준비해왔고 그리고 정말 마침내 하고 싶은 어떤 일이나 대상이나 새로운 도전거리가 내 옆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한번 발을 한 발짝 크게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